네, 오늘 이 뉴스는 꼭 봐야 된다. 함께 하시죠. 이한류, 김충석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양도세 회피 매물 주의보. 내일도 매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월, 12월에 좀 분산돼서 나오는 양도세 회피 물량이 기다려지다가 이제 나온 지 발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까지도 이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김충성 위원님. 일단 10억 원의 현행 유지를 한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죠. 증권업계에서는요. 그렇죠. 굉장히 유감입니다. 네,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있었던 만큼 어찌 보면 좀 실망감도 좀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올 한 해 내내 그 밀리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양도세 그 회피를 위해서 출해될 수 있는 그런 그 매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막판까지 안심할 수 없는 좀 뒤숭숭한 이런 시장 분위기가 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올해 그 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27일까지는요 내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종목당 이제 10억 미만으로 뭐 주식 보유액을 좀 낮춰놔야 그런 그 과세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사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연말이면 사실 재미가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라는 부분들 감안하면은 내일까지도 어찌 보면 좀 뒤숭숭한 시장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도 자체가 이걸 바뀌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 또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할 수 없는 이런 숙명이 아닌가 좀 이런 좀 안타까운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작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개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그 달만 코스피에서 얼마를 팔았냐면 9조 1,700억 정도를 지금 내다 팔았습니다. 근데 예.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 코스닥에서도 매도를 했어요. 어느 정도를 팔았냐면은 1조 1,600억 가량을 지금 내다 팔았단 말이죠. 아니죠. 2조 5천억 가량을 지금 내다 팔았습니다. 계속적으로 12월 들어서는 이 대주주 요건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 개인의 매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바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28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바로 29일이 배당락이었고 그 전에 27일 같은 경우에 그 하루에만 네. 외국 그 개인의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코스피에서 이 개인의 물량이 28일 하루에만 나온 물량이 2조 가량이 좀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조 1,600억 가량이 지금 나왔다는 것이죠. 단 하루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월 들어서는요 역시나 그 개인들이 매도 행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나왔습니다. 때문에 아마도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의 물량들이 뭐 계속 좀 그래 왔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찌 보면은 이 종목별 변동성 확대도 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대주주 요건이 100억까지도 상향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매도를 좀 미뤄왔던 네네.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그래요.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2년 유예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긍정적인데 이 1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세와 관련한 이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좀 이 100억으로 상향돼서 좀 매도를 미뤄왔던 부분은 이제는 서둘러서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마도 내일 좀 피크를 이루지 않겠나 이런 그 좀 조심스러운 좀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일이죠. 네, 어쩔 수 없이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 과세를 양도세 그 회피를 하기 위한 그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요.
이 개인에 의해서 큰 물량이 매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바로 다음 날이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일 내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매도 물량이 많이 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바로 다음 날 28일 같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또 이제 매수 물량이 들어온 경우들을 계속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개인의 물량들이 크게 나와서 시장이 좀 약간은 변동성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이면은 진정을 찾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뭐 시장이 휘청거리고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겠지만 네. 바로 유입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 또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이런 좀 이게 재밌는 글이라고 해야 될런지를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주식 10억이면은 대주주인데 전세 10억이면은 대지주일까 이런 얘기가 있고 좀 안타까운 네네. 얘기죠. 예.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00억, 1000억씩 들고 있는 이 기관과 외국인은 좀 한편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개인들이 네. 참 네, 불리한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올 한 해 내내 내리는 장에서도 여러분들 잘 이겨내 오셨습니다. 분명 더 나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힘내시고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성투자하시고 예. 또 앞으로 다가오는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도 성투자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올해 뭐 마지막 3일 남은 것들을 단도직입과 함께 딱 잘 정리를 해가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3일 남았는데, 여튼 이제 내일이 아마 양도세 회피 물량이 급격하게 나오는 피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28일에 이제 기준으로 양도세의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제 파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뭐 다시 이제 세금 회피 물량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되지 않겠습니다. 자, 정부가 10억 원의 이제 대주주에서 100억 원까지 이제 상향 이제 조정하는 계획을 펼쳤으나 역시 무산되면서 이제 무산이 되더라도 100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0억 원까지는 되지 않겠어? 라는 사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현행대로 10억 원이 유지가 되면서 역시 좀 개인들이 피해가를 보지 않을까. 외국인 기관에 비해서 너무 좀 씁쓸한 모습을 보이는 개인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어요. 네.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해서 그 대주주 요건에 해당돼서 나온 금액과 네. 그게 아니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대주주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실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대략. 저는 꽤 많을 것 네. 같이 예상이 되는데 아까 또 앞서 근데 얘기하기로는 생각보다 네. 많지 않다라고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전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900만에서 뭐 980만, 1100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치를 두고 그 중에서 10억 한 종목당 10억 원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몇 명이냐? 0.07%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 법안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저는 지금 매년 이 시즌이 되면 이 이야기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 지금 세법과 관련돼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다 세무사통에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12억 원을 갖고 있다, 11억 원을 갖고 있다. 그럼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무상증여를 통해서 다 이렇게 넘겨준다거나 그런 합법적인 구간 내에서 충분히 전 조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뭐 몇백억씩, 몇천억씩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몇십억씩 갖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냐? 오히려 한 2, 300억 갖고 투자를 하면요. 종목의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한 종목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한 종목에 막 몇십억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익률 투자 대회가 있거나 아니면 뭐 급격하게 슈팅 나간 대형주를 밑에서 훅 사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온다거나 그런 투자자 여러분들이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보다도 대주주에 갖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는 것보다 대주주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강탈해 가는 행위. 이를테면 시비 발행이라던가
물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네네. 시장을 왜곡시키는 게 저는 더 문제이고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일침을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오히려 무슨 뭐 대주주 회피 물량 때문에 시장이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온 게 28년인데요. 과대 네. 해석이라는 거네요. 이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물량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대주주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물량을 회피하겠다고 물량을 집어 던졌단 말이죠. 그럼 다시 사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확대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네. 겁을 준다거나 네. 그건 내일 모레 어떻게 하지만 스트레스를 자꾸 가중시키는 네, 네. 안 그래도 지금 거래량이 부족한 게 개인 투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물려 있는 종목 있지 가는 종목 날아간다고 해도 매수를 못 한단 말이에요. 말로만 산타랠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타랠리는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3일부터 내년 2일, 3일까지 가는 종목군들은 그 이전부터 그리고 제가 배당 관련 종목군들은 배당을 받겠다는 사람들한테 그 배당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전략 그다음에 배당 이후에 회복이 빠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모아가는 전략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흐름 그대로 시장은 잘 전개가 되고 있어요. 다만 네네. 뭐 미증시가 23일부터 이미 시장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또 거래가 한산하고 현재 뭐 금리라던가 경기에 대해서 너무 와전되고 또 너무 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투자들의 투심을 조금 이렇게 쪼여주고 있는 그런 네. 구간이지 저는 좀 이걸 갖고 너무 많은 분들이 동요하게끔 확대 해석하는 거는 네. 좀 아니라고 봐요. 아마 그래서, 대형 이벤트가 좀 없는 네, 가운데 그렇죠. 제가 좀 지금 이런 드리려고 했던 이벤트가 이야기가 좀 더 그거예요. 크게 느껴지는 게 네네. 아닐까 싶습니다.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나오는 어떤 이슈라던가 아침에 갑자기 훅 하고 매수에 몰려들어서 매매하고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뭐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이후에는 기업들의 실적이나 아니면 이제 경기에 대해서 더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 네네. 또한 지금 환경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오늘 배당하고 그다음에 대주주 이 양도세와 관련된 이야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한 군데서 만나는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금리는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2월, 3월 달 금리 인상 이후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PC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연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 상승분 자체를 연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 3%대 중후반에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야기하는 2%대에 거의 좀만 있으면 수렴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금리를 더 끌어올린다는 건 어쩌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한 번 더 나가서 금리를 내년도에 인하하겠다. 거기까지는 좀 너무 나간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나 더 타이트하게 조일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부터 바라보는 건 경기하고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죠. 근데 기업은 이미 가격을 다 전가시킨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기업 이익은 앞으로의 요구 수익률보다 성장성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적정 주가라고 하는 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만약에 물량이 떨어진다. 이게 거의 뭐 펜티클까지 팔아서 사야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환율,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올라가는 상품 가격의 상승과 주식시장에서 이미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올라온 흐름은 내년도에는 굉장히 가팔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따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꼭 산타랠리라든가 연초의 흐름이라든가 뭐 배당락과 이론 배당락과 실질 배당락의 괴리를 이용해서 무슨 내년도에는 개파락이 나온다 뭐 그런 것들에 너무 현혹될 거 없이 하시던 대로 좋은 기업을 지금 현재 주가보다 청산 가치가 높이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그래서 큰 시세가 나오면 비중을 조율해 가는 전략으로 좀 이렇게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세금 회피 물량은 당일 그 이후에 바로 이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이네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배당락 이후에 가치가 좀 높아지는 업종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종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 연말에 아주 존재감을 톡톡히 뿜어내는 업종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의약품 품귀 현상이 더 확대가 되면서 이 제약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 연말에 아주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좀 해결해 드리고요. 없는 분들을 위한 분석도 좀 두 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김충성 의원님, 네. 아직 공략 포인트 남았을까요? 네, 충분히 그래 보입니다. 네, 이슈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듯이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우리는 분명히 매매 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 최근에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무슨 종목이 움직였습니까? 경보제약이 지금 16% 이상 움직였고요.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도 약 9%가량이 움직였죠.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셀트리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약 6%가량이 주고 오르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돋보이는 이런 섹터들이었고 종목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쪽 종목들을 보자면은 다 그래요. 이제 막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만큼 이제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의 유입이 더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또 그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관심을 두고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또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들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바로 이슈입니다. 최근에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역시나 좀 섹터를 또 종목들을 반응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먼저 이제 저희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요, 이 방역 조치를 지금 완화시켰고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게 이 제약바이오 이 감기약들이 정말 이 품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있어요. 또 실제로 최근 1, 2주 사이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등에서 이 정말 싹쓸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알 수가 있겠고, 사실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죠. 이 중국이 원체 지금 많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확진자들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계를 포기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 계절적으로 본다면은 또 재유행 조짐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정말 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맞아요. 물론 이제 주말 특수성으로 인해서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만은 전주와 비교했을 때, 1개월 전보다 비교했을 때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각국 정말 이 부분들 이 비상사태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비상이 걸렸다라는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이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 왔고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죄송합니다.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관련 섹터들도 그렇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정말 이 관련된 내용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주식을 하는 우리들한테는 매매의 팁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나 추가적으로 이 관련 섹터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따라가는 매매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역시나 좀 살짝 쉬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라면은 역시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방역 완화 이후에 이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또 독감까지 아무래도 계절성으로 봤을 때 트윈데믹이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도 증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민감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또 작년보다는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여튼 제약 바이오주는 아직 저가 매력이 있고 조금 더 아마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종목은 일단은 어떤 걸 트레이딩 볼까요? 관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그래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다만 이제 긴 호흡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상황상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천당제약을 일단 골라와 봤습니다. 네. 삼천당제약은 여러분께 친숙한 종목이지 않겠느냐 싶은데 처방의약품 관련해서 제조 이런 중소형 제약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부각이 됐었냐면은 이 690억 규모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유럽에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상당히 부각이 됐었어요. 당연히 이제 바닥에 있던 주가가 상당히 높은
네, 바닥을 좀 탈피하는 모습들이 그려졌었는데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네, 말씀드렸듯 그 계약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 바닥을 확실하게 탈피하는 움직임들이 그려졌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내내 부진하면서 주가가 바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차례 탄력을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탄력보다는 좀 쉬어갑니다. 기간 조정으로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이런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렇게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또 이런 종목들을 선점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종목들이 반응할 때 또 당연히 종목들이 반응한 그런 부분들이면 여러분께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죠. 선점하기에는 딱 좋은 이런 그 종목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하에 3,000단 제약을 골라봤습니다. 한번 예. 관심 있게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호재거리, 임상이라든가 이슈가 좀 겹치는 부분을 가진 삼성단제약 지금 한번 공략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정정 위원님의 분석도 들어보죠. 네, 지금 이 제약주들이 움직일 때 네,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 충성 의원님도 그렇고 가장 많이 붙는 수식어들이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급이 기대된다, 혹은 공급하기로 했다, 네. 이런 말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 부족하다, 무슨 해열제가 부족하다, 진통제가 부족하다, 그래서 더 많은 공급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죠? 제가 이미 네.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제네릭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CDMO라고 하잖아요. CMO하고 CDMO의 차이는 뭐냐 하면 단순히 매뉴팩처링해서 제조를 해주느냐, 아니면 거기에 개발이 들어가냐, 디벨롭먼트가 들어가냐, 컨트랙트 디벨롭먼트 앤 매뉴팩처링 오가니제이션, 디벨롭먼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바이오 제약 종목군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실체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약이 있거나 개발 성공을 해서 어떤 매출이 있거나, 그래서 그것의 공급이 기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우리나라의 바이오는 어떤 형태였냐 하면 임상에 대해서 기대된다. 향후 10년 후 이 기업의 매출은 1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신약이고 그 신약에 의한 어떤 기대치가 몇이다. 이게 먹혀 들어가면 네. 좋은 예, 이야기인데 예. 문제는 임상 1상, 그러니까 전임상 1상, 2상, 3상 그 중에 하나라도 엎어지면 그동안 해왔었던 4년, 5년의 시간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치로 미래 가치를 끌고 와서 주가가 쭉 올라갔는데 무너지면 그냥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장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실체에 있는 제약주들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못 간 종목군들도 있고, 지난 코로나 때 너무 야단법석을 떨었었던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안 좋아질 때 데미지를 입은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은 지금 구간에서 그 종목이 실체가 있고 팩트가 있다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전제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중대형주 이상, 그 소형 제약주라고 해도 그동안 그들이 해왔었던 뭐가 있다거나 네. 하다못해 남의 물건 떼다가 그냥 갖다가 팔아서 매출이 일어나야지 매출도 없고,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들이 건기식 같은 것들도 이제 손대기 시작을 하잖아요. 건강기능식품. 그렇게 해서 뭐라도 매출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증가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이 회사가 이걸 팔아서라도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는구나. 네, 네. 그런 것도 없이 괜히 무슨 뜬구름 잡는다고 해서 무슨 말은 되게 거창해요. 어마어마한 질병들을 고치는 그런 네. 약들을 만들었지만 그게 임상에서 혹은 생각보다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예. 속쓰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CDMO 시장에서 또 앞으로 기업이 해왔었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갈 수 있는 그 세계를 좀 잘 조합해 본다면 분명히 이 안에서도 옥석을 네. 가려서 갈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네. 2023년도에 저희 방 같은 경우에도 제약주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꽤 오래전부터 매집을 해왔던 종목이고 지금 또 시세가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제가 예, 예. 관련된 제약주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봐가시면은 대신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키트라던가 네. 혹은 코로나 관련된 어떤 제품들로 인해서 급격한 상승이 나온다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단기 변동성만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좀 중장기적으로 또 확실하게 큰 수익을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건에 부합하는 제약주들 보시는 것이 네.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약바이오주는 실체가 없이 너무 공급 계약의 기대, 임상 성공 예상 이런 걸로 먹고 있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실체 매출 숫자가 네. 있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제약바이오주는 그냥 대표적인 꿈을 먹고 사는 성장주가 아닐까 싶은데 네. 아무튼 네. 시대가 지났잖아요. 아, 2020년, 네. 21년도에 돈이 풀리고요. 그 풀린 돈들이 앞으로 그런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미래가치를 땡겨왔고 이제는 역금융 정세, 즉 금리가 올라가고 실적이 어떠냐를 따져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부합한 제약주들이 지금은 급등하는 어떤 테마나 이런 거에 좀 가려져 있을 수 있어도 메인으로 올라오게 되는 건 결국 그 종목군들이 되겠죠. 그래서 중대형 쪽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저는 오늘 보실까요? 유한양행 본주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네. 유한양행 우선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한양행 본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유한양의 우선주 저희 많이 올랐잖아요. 네, 유한양행 이제 본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업과 관련된 내용은 뭐 저보다 우리 가족분들뿐만 투자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업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지금부터 이어지게 될 신고가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5만 원 후반대하고 6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 몇 차례 더 흔드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이 종목이 아직 이렇다 할 큰 대시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뭐 바이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뭐 1000%, 800%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지만 그냥 정도를 걸어온 종목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실적과 실체를 나누는 구간에서 이런 아이들이 예. 메인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 꾸준한 수급 유입을 빨아오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경기,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 실체를 논하는 구간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을 포트에 넣어두신다면 저는 신고가라고 하면 77,000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네. 신고 부근에서는 비중 조금 조율해 볼 필요성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매집을 하셔서 그런 구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해 가는 거 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유한양의 우선주로 정재호 위원님이 한번 우리 크게 수익이 같이 난 바 있는데 유한양행도 유익 있게 봅니다. 핫 키워드였습니다.